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로 출발했었고요. 코스닥도 역시 강보합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빠진 낙폭을 그대로 오늘 만회하면서 출발해서 1670, 한 7, 8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나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지수 그리고 수급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77포인트, 1678포인트 역시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 첫날을 맞아서 외국인들이 지금 2천억 정도 파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물량의 한 반 정도는 삼성생명을 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닥도 함께 거래소와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은 지금 매도했다 매수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콜옵션을 팔고요. 풋옵션을 사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정도 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개인의 힘으로 지금 코스닥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는데 오늘 웬일로 개인들이 선물을 한 2,000계약 정도 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약한 업종은요, 당연히 보험 쪽으로 지금 잡혀지고 있는데 건설과 보험이 함께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자, 건설에서는 GS건설이 2.8%나 급락하고 있고 대림산업도 1%대, 현대건설도 1%대 좀 반짝 오르는 듯 싶었지만 곧바로 다시 오름폭을 다 만회하거나 혹은 더 내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 계속해서 하락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험 쪽도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삼성생명이 지금 보험 섹터 전체를 끌어내린다고 보셔야겠는데 삼성화재는 그나마 보합 정도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생명은 지금 11만 7,500원으로 지금 11만 9,500원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시초가 대비해서 오늘 처음 상장했기 때문에 어제 종가는 없죠. 2% 정도 빠지면서 2,000원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어제 장외 거래에서 마지막 종가는 13만 4,500원이었는데요. 어쨌거나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의 물량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동부화재도 오늘 2%대 내리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지금 이 보험 섹터가 다 약하게 잡히고 있는 것은요. 대한생명도 거의 한 3%, 동부화재 말씀드렸다시피 2%, 현대해상 실적주와도 지금 오늘 아침 1.5% 빠지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금융 섹터도 다 약하게 꼽혀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KB금융은 신한지주와 더불어서 1% 이상씩 금융 지주 회사들은 조금 버티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보험주가 약한 탓으로 보입니다. 자, 은행 쪽은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나쁜 것이 아니라 좀 괜찮은 것은요. 운수 창고 쪽 그리고 섬유의복, 운수장비 쪽. 오늘 운수장비 쪽에서 현대차가 단연코 좀 특징주로 꼽히겠는데요. 3% 급등하면서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싸다라는 인식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다 합쳐지면서 오늘 아침 13만 4,500원까지 주당 4,000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운수창고 쪽도 한번 볼까요? 오늘 해운주들 움직임이 좋네요. 현대상선이 4.8%, 한진해운이 2.8%, 대한해운, STX-페노션 모두 다 1, 2%대로 평균적으로 2%씩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의료정밀도 역시 삼양옵틱스가 6%, KC텍이 한 4%가량 시가총액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의료정밀도 섹터 자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괜찮고요. 해운주 괜찮고요. 보험주가 삼성생명 첫날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두산그룹주가 어제 좀 낙폭에 있었었는데요. 괜한 루머가 좀 과도하다라는 것 때문에 두산 관련 그룹주 일부 한 4개 주 정도가 오늘 아침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뛰는 세력대 나는 개인 시간입니다. 수급 특징주 알아볼 텐데 오늘은 주식차트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생명 청약 첫날 예상외로 보험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삼성생명 자체도 빠지는 모습이네요. 네네.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증식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때문에 일단 상장은 했으니까 그간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 테마주처럼 움직였던 주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삼성생명 상장으로 인해서 네. 가시적인 효과가 이제 사라졌다고 보고요. 삼성생명 관련해서 왜 오늘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좀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네. 상장 첫날에는 일단 신규등록주 같은 경우는 첫날 출되는 물량이 상당함으로써 첫날의 시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닥 삼성생명 관련주들은 힘을 못 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삼성생명 관련해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지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 주면은 오늘 주가에 조금 상승의 보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코스피 추가 상승에 조금 오늘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네. 일단 3일 정도 오늘하고
한 3일 정도까지는 신규 등록주의 특성상 시세가 어느 정도에서 안정화되는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기술적인 분석도 가능하지 않은 이제 막 상장을 한 그런 주식이니까요. 삼성생명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겠다. 오늘 하루 하락한다 해서 너무 일단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도 역시 삼성생명을 많이 팔고 있긴 하지만 삼성생명 파는 물량 제외하고도 역시나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유럽 재정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 자체를 견인할 만큼 폭발적인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는 좀 보합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고요. 네. 확실한 가다가 잡기 전까지는 아직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도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계속해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좀 사줬기 때문에 그래도 순매수로 좀 돌아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여지를 남기고 끝났었는데 어제 장중에 계속해서 매매는 거의 매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특징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어제 일단 수급 베스트 상위 5개씩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외국인 코스피 말씀 상위 종목은 1위가 네. 삼성전기, 2위가 기아차, 3위가 GS건설, 4위가 LG, 5위가 LG화학, 기관은 1위가 삼성 SDI, 2위가 삼성 테크윈, 3위가 삼성화재, 4위가 글로비스, 5위가 NC소프트. 코스닥 매매 종목을 살펴본다면 외국인은 1위가 루멘스, 2위가 셀트리온, 3위가 조성엔지니어링, 4위가 다음, 5위가 SK브로드밴드, 기관은 1위가 소디프 신소재, 2위가 TLI, 3위가 LMS, 4위가 SK컴즈, 5위가 네오이즈 게임즈 정도로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거래소만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제 뭐 삼성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와서인지 그 관련 수혜주들을 역시 외국인도 기관도 많이 담았다 이런 느낌도 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을 지금 살펴본다면은, 네. 코스피 종목에서는 지금 LG와 같은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좀 시세가 좋은 편이고, 네. 나머지는 그냥 어떤 차트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고점을 넘을 만한 어떤 종목의 그다지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경기 회복이 따르는 그런 주식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기조로 이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기관의 매수 종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LG화학과 같은 맥락인 삼성 SDI와 그리고 현대차 관련주인 글로비스 그리고 NC소프트 정도 이제 실적이 호전되고 꾸준히 현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꾸준하게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동력은 삼성에서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은근히 삼성생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 삼성이 거의 10년에 대한 그런 플랜을 청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관련 수혜주가 좀 꾸준히 오를 수 있다. 그것도 뭐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블루칩들이 거의 다 수혜를 입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어제도 반짝했지만 오늘까지도 오히려 시세를 내고 있는 것은 삼성 투자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역시 IT, 자동차, 뭐 LED, 헬스케어까지 삼성에서 펼쳐놓은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으로 압축하는 것도 좀 유효한 전략이 되겠습니까? 유효하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는가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수액지수와 지금 인성정보, 나노텍 같은 헬스케어 주식들이 코스닥에서 지금 많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수액지수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과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삼성과 연관됨으로써 주가가 약간 오버슈팅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급격한 실적의 변화보다는 단기적인 테마성 종목으로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이수액지수 같은 경우 중장기로 멀리 바라보겠다고 하시면 약간 좀 우리세가 좀 있죠. 코스닥의 특성상. 네. 자, 지금 LG이노텍은 뭐 이틀째 급등하고 있거든요. MSCI 편입 그런 것도 지금 호재가 되면서 일단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내고 있는데 삼성이 얘기한 5개 분야 중에서도 LED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삼성 전기도 봤었고 말씀하셨었던 뭐 삼성 SDI 2차 전지 쪽도 봤었고 삼성 테크윈까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이들 종목이 다 좋지만 어떤 종목이 가장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 종목 얘기만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도 루멘스 같은 경우 삼성의 투자 확대 수혜주 뉴스 같은 것을 약간 상승폭을 높게 키우고 있는데 네. 루멘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주식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셀트리온이 그 장중에 그 유상증자 공정 공시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오해한 그 분들이 투매가 많이 나왔고요. 네. 삼성의 먹거리 10년의 먹거리를 봤을 때는 일단 바이오시밀러와 헬스케어 기타 주식보다는 좀 상승 탄력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수혜주를 찾는다면은 삼성 연관에서는 뭐 셀트리온 정도, 이수협 지수는 지금 현금 유동성이 좀 약간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기 좀 미약하고, 루멘스 같은 LED와 올 한해는 LED와 바이오시밀러하고 무선 인터넷 관련 주식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은 오늘 지금 2만 원 정도대, 어제도 일단 수급이 좋지 못했고 안 좋은 소식도 들렸었고, 그러면 셀트리온이 그나마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있는 자리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에서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잡는 것이 필요할까요? 네, 이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를 상회한 영업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블록지 물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저점에서 이제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부족하신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라는 그 업종 자체가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굵직굵직한 그 신약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외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면 셀트리온 외에는 지금은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중장기적으로 아주 메리트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시황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코스피가 조금 내려오네요. 4포인트 정도만 상승해서 1675. 외국인들의 매도가 점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물도 지금 100계약 조금 넘는 150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 우위를 갖고 논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코스닥도 515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 상승폭을 조금씩 더 내주고 있는 양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각 특징주 한번 알아볼까요?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보죠.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삼성생명의 단연코 증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오늘 특징주 살펴주시죠. 네, 삼성생명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첫날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공모가 11만 원보다 높은 11만 9,500원의 시초가가 형성된 뒤 현재 1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대의 하락세지만 공모가보다는 높은 가격입니다. 시가총액은 23조 3천억 원대로 현대차에 이어 전체 4위 수준이며 신한지주, KB금융 등을 제치고 금융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한편 3월 결산법인인 삼성생명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64% 늘어난 8,487억 원, 순이익은 702% 증가한 9,06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일 KTNG가 셀트리온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KTNG는 2%대로 상승하는 반면 셀트리온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KTNG는 셀트리온 보유 주식 1,203만 주 전량을 오늘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 매각하겠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은 보유 자산을 현금화한 만큼 KTNG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이번 매각이 셀트리온 주가에 단기적으로 변동성 요인이 되겠지만 펀더멘탈의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좀 전에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도 역시 셀트리온 지금 정도 가격에서 잡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특징주 삼성생명, KTNG와 셀트리온 함께 좀 엮어서 들어보았습니다. 자, 지수는 1676포인트. 어느덧 급격한 변동성 장세에서 갑자기 박스권으로 요 며칠 사이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뉴욕 증시도 큰 폭의 또 유럽 증시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박스권 자체가 아주 커진 그런 큰 진폭을 갖고 움직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각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증권사 리포트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한국투자증권은 당분간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두바이 사태 이후 코스피가 V자 반등을 보이며 급격한 회복을 나타냈을 때와 비교하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먼저 그리스 구제 방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방법이나 구체적인 사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외국인이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점차 둔화돼 박스권 장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한국 증시 펀더멘털이 여전히 양호하고 시장 불안 심리가 점차 안정되는 만큼 박스권이 1700선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650선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해 분할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시기에 가치 투자에 나서는 연금과 기금, 보험 등의 매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기금의 경우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평균 수준까지는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1800선까지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채권 수익률에 대비해서 주식 자산의 매력이 여전히 높은 만큼 연기금 관심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매수에 나서며 수급 안정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SKC, 삼성테크윈, 테크노세미캠, 한국단자 등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군요. 1650 정도가 일단은 지지가 될 것 같다. 그 아래는 과매도이기 때문에 1650 정도에서는 담아도 괜찮겠다라는 지수 플레이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고요. 외국인이 주춤하니까 연금, 기금, 보험이 사는 그런 그들이 매수하는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10시 조금 넘어서부터는요,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종목이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의 대상이 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화 받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 접해 듣고요. 자세하게 최대한 상담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요. 게시판에 투자해우소라는 코너명 말머리 달아주신 뒤에 좀 상담받고 싶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갖고도 상담을 진행하니까 글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은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장 개장하기 이전에 출연했던 패널이 이 종목 오늘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 오늘 장 개장하고 나서도 역시나 그 같은 얘기가 유효하게 통하는 것인지 다시금 장 열린 뒤에 체크를 해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의 센 전략에 출연하셨던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엽 대리께서 말씀하신 종목입니다. 오늘 한국타이어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이 조금 오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실적으로 커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증권사들 예상 EPS가 3,000원 이상이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차트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전고점을 아마 뚫지 않을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때문에 지금 4일 연속 양봉도 나온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매수가는요. 25,800원 정도. 장중에 소폭 조정이 나오면 사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26,700원이네요. 목표 가격이 29,000원이거든요. 이 한국타이어가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절 가격은 24,500원인데요. 지금 뭐 지수는 그렇게 잘 가지 않지만 종목만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 바이앤홀딩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중간에 눌림목 있을 때 들어가서 쭉 들고 있으면 아마 괜찮은 수익이 날 것이다. 대신 손절가 정도만 24,500원 정확하게 지켰을 경우 수익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눌림목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타이어 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도 한켠에 생기는 것이 사실인데요. 한국타이어 지금 매수해도 좋은 건지 전화 연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눌림목 이용해서 좀 들어가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눌림목을 주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예, 큰 폭은 아니더라도 1%에서 2% 정도 조정이 그동안 한 3일 정도 계속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정고점을 어제 이미 장중에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오늘 추가로 들어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런 부분이 이제 항상 정고점 돌파 종목들이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물론 삼성생명에 집중이 되긴 했지만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이 되면서 장에 좀 상승에 제한받는 모습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이제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장 분위기보다는 이제 주식만 봐야 되는데 네.
네,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 오르게 되면은 양봉만 5번째 4일째 연속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급하게 쫓아가 잡으시기보다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나중까지 들고 가신다 그러면 지금 급하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2%나 3% 제가 목표가는 29,000원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그 이상도 뭐 정고점이 돌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 훨씬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요. 한 오늘 좀 사보시고 전체 오늘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고점 돌파했는데도 계속해서 가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더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한 3분의 1 정도 물량만 투입했다가 살짝이라도 일단 양봉 5개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눌리면 그때 3분의 2 정도 물량 더 투입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못 잡았는데 더 쭉 갈 수도 있으니까요. 3분의 1 정도는 오늘 장 중에 조금 괜찮은 자리 정도에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으로는요. 뉴스로 보는 투자일맥 코너에 얘기를 하셨었던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가 언급했었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뉴스의 출발은 삼성에서 어제 신사업에 23조 투자한다라는 것에 출발을 했는데요. 역시 수혜주로는 삼성 관련 종목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SDI, 역시 2차 전지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LED의 대장주이기도 하죠. 삼성 전기 얘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 테크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노령화, 실버 산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 테크윈도 의료기기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테크윈까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 전기 사실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1분기 굉장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삼성이 이렇게 커다랗게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 투자에 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삼성 SDI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박재민 대리께서는 매입가를 14만 원대, 14만 2천 원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삼성 SDI 현재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15만 2,500원입니다. 지금 박재민 대리가 얘기를 했던 가격보다 예상 매입가보다 한 주당 10,000원 정도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목표가는 18만 원 얘기를 하셨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에만 3% 이상 오르기 때문에 지금 매입가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잡을 수 있는 건지는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전기까지 가격을 좀 맞춰보도록 하죠. 자, 삼성 전기는 LED 최선호주인데요. 매입가는 13만 8천 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13만 8천 원 매입가 예상을 하셨지만 삼성전기도 오늘 이보다는 더 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는 분위기니까 말이죠. 삼성전기 가격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주당 글쎄요, 10,000원 이상 뛰는 것 같죠? 14만 8천 원 정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물론 약간 조정을 기다리면서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만 무려 2.4% 상승하면서 14만 9,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목표가가 16만 5천 원이니까요. 삼성전기 거의 한 목표가에 15,000원 정도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끝으로 아주 간단하게 삼성 테크윈에 대한 가격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일단 유망하다 얘기를 들어봤었기 때문에요. 삼성 테크윈 조금 있으면 가격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성 테크윈 현재가만 좀 확인을 해보죠. 92,900원. 이것이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 수급도 좋은 삼성 테크윈입니다. 이번 지사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삼성 SDI, 삼성 전기 그리고 삼성 테크윈까지 매수 관점 유효한 건지 또 언제쯤 사면 좋은 건지 여쭤보도록 하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눌림목도 오지 않고 오늘 좀 시장 대비해서 많이 뛰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 전기 그리고 삼성 테크윈 어저께 이제 삼성의 신사업 투자 23조가 발표되면서 오늘 더 이제 급등세를 더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SDI 제가 지난주 투자 전략 때도 14만 원대 이제 아나운서 분께서 이제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하시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거 대비 지금 10,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사도 되냐 이렇게 또 여쭤보시는 분들은 있는데
사실 지금 상거래일 동안 삼성 SDI, 뭐 전기, 테크인 전부 다 상거래일 동안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격 이격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못 사신 분들은 분명히 15만 원 밑에서 한 번 더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아쉽지만 좀 기다리면서 좀 장중이나 아니면 오후장까지 좀 보시고 정 안 되면은 하루 이틀 보시면서 매수를 좀 늦추셔도 좀 급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갭으로 계속 떠서 한 연삼일 간 것 같고 삼성 전기는 또 그와는 차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삼성 SDI하고 삼성 전기하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삼성 SDI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주 이제 유로파 6이나 이제 겹치면서 그동안은 사실 뭐 제가 월봉상으로도 9개월 동안 행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딱 200일 전에 한 번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뜨면서 어저께 기간에 대거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지금 치고 올라온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이격 조정이 5일선에서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가격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가지고 뭐 아까 말씀을 14만 2천 원을 드렸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점을 말씀드린 거고 14만 원대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기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사실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네. 21선을 지금 타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21선에서 딱 양봉이 뜨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는 모습이고요. 예. 지금 매물각이 사실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가장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는데요. 이 가격까지 내려가진 않겠지만 14만 원 초반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가격 조정 역시 기다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지금 거의 5%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조금 현금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정시 매수를 14만 원 초반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삼성 전기 모두 다 14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기다렸다가 잡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요. 삼성 테크윈은 솔직히 가격을 못 들어봤거든요. 유망하다고만 얘기를 듣고 끝내서 좀 아쉬웠었는데 삼성 테크윈 이 기회에 가격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금일은 이제 어저께 2,600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600원 올린 92,9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도 기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기간 매수가 계속 집행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시면은 이것도 200일선이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 8만 원 중반대인데 요거를 한번 깼었다가 지금 양봉으로 골든 크로스로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SDI와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네. 좀 가격 조정이 많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한번 9만 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8만 원대 이제 후반 8만 8천 원, 9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10만 원까지 단기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사업 투자나 어떤 의료기기 사업 부분에서 특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전자로봇에 대한 의료기기 수출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다음번에 성장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으로 한 13만 원, 14만 원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테크윈 뭐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뭐 9만 원도 솔직히 비싸고 8만 원대 후반 정도 분명 가격 줄 것이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삼성 SDI, 삼성 전기, 삼성 테크윈까지 얘기를 잘 들었네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T지점의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3분 늦게 말이죠. 오늘 또 발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요소 코너. 여러분들 들고 계신 문제 그 종목에 대한 실시간 생방송 도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 남기셔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기 대청주를 2,300원에 4월달경에 그 매수를 했는데요. 네, 종목 명의? 네, 대창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게 계속 바닥을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뭐 손절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는데요. 조금 중장기로 갈 생각인데, 네. 조금 상담을 받아봐서 냈어요.
네, 2,300원에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1,800원 정도, 주당 500원은 빠진 것 같은데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창이요? 80% 정도 되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거 처음에 어떤 얘기 듣고 매입을 하게 되셨는지 계기를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애널리스트 여기 세인정시에서 네. 제가 TV를 보다가 네. 좋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 외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저희 채널 어느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군요. 예. 예. 그래서 샀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 저희가 꼭 책임지고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도 그 시점에서 네. 분명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좀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느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창 앞으로도 좀 괜찮을 건지 저희가 전망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고 싶은데 이게 예. 괜찮은 시각인지 이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네, 대창은 지금, 동종목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세 이후에, 종목이,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죠.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신 시점이 보면은 2,300원 같으면 좀 박스권에서 좀 들어가셨고요. 네. 오늘은 좀 반등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네. 자, 이 종목을 지금 손절을 생각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뭐 하방일 수도 있고 상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손절 라인을 먼저 생각하시고 진입하시기 좋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뭐 손절할 이야기라는 소리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2,300원대에는 매물대가 강하죠. 그래서 네. 2,300원대까지 진입을 하신다면은 강한 흐름을 보인다면은 2,500원에서 3,000원까지의 어떤 목표가를 보시고 네.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좀 작은 종목들을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좀 흐름이 강한 하방세가 나타나면은 손실이 엄청날 수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네. 자, 지금 손절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왜 손절가 드리냐면은 네. 여기를 넘어서면은 이 종목은 더 이상 뭐 상승의 여력보다는 아래쪽으로 어떤 힘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자, 전저점보다는 한 1,59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일단 손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손절하셔야지 밑으로 거기서부터는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면 밑으로 많이 흐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씩 외국인들 좀 사모고 있고 기업적 측면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네. 원래 이게 원자재 관련주잖아요. 네네. 원자재 관련주가 사실은 달러 약세 국면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 유럽발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달러가 다시금 어느 정도 아주 휴지 조각 된다라는 옛날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어떤 힘도 조금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동종목은 원자재 관련주지만은 어떤 그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는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수출보다는 내수 쪽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달러가 만약에 약세가 되면은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동종목은 그런 거 비해서는 지금 비철금속 쪽에 종목들이 조금 많이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동종목은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선반영이 많이 됐고 지금 조정 구간이고요. 네. 오늘은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까지를 일단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0% 같으면 여기서 80% 같으면 엄청난 비중이거든요. 사실은 네. 거의 뭐 몰빵 수준인데 예. 여기서 잘못해버리면은 재산을 갖다가 정말 갖다 가면은 큰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런 건 아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하방에 힘이 강화되면은 어떤 동종목은 급격하게 1,500원대 이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손절 라인을 되겠습니다. 실어도 잡아야 된다. 그렇죠. 예. 1,500원대가 제가 말씀드리는 만약에 여기서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났지만 내일부터 박스권 행보가 나타난다면은 여기 끝나는 시점이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하방 같으면은 마이너스 뭐 한 5% 7%까지 내려선다면은 바로 1,500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2,300원에 사셨는데요. 이 대창이라는 종목 지금 1,83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손절 생각은 없으셨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지금 어쨌거나 지금 내리는 국면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은 듯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대한 그런 손씀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싫더라도 사실 뭐 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요. 1,59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은 일단은 메모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600원보다 10원 더 빠진 1,590원에서는 손절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시고요. 2,300원이 거의 매입가인데 이 정도는 뭐 기다리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500원 뭐 더 길게 들고 계신다면은 3,000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매입가 더 지나서 수익이 나면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또 모르니까요. 혹시나 하락을 하게 되면 1,590원은 꼭 그냥 이 종목 던져야 되는 그런 가격대라는 것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더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 종목이 있는데요. 네. 대원전선요. 종목명이 대원전선. 대원전선이요. 네네. 네, 얼마에 사셨나요? 근데 아직 그건 하진 않았는데요. 네.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지난번에 정지를 한번 다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좀 알고 이거는 아직 싶어서, 예. 매입은 안 했는데 매수를 네. 해봐도 좋을런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대원전선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드려보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또 소폭 내리네요. 네, 대원전선은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상을 한번 보냈다가 지금 네.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네. 대체로 제가 매매 경험상 액면 분할 이후에는 조금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보면은 조정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 당분간은 이 종목은 진입하시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7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네. 이때 한번 진입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뭐 길게 갖고 가거나 그럴 종목인가요?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의 이유가 뭔가면은 유통 주식에 어떤 주식을 갖다가 늘리는 거거든요. 네,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죠. 네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종목이 좀, 주가가 좀 싸지면은 아무래도 이게 아래 위에 폭이 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700원 정도나 그 아래에서 사면은 얼마까지 내다볼까요? 만약에 제가 진입한다면은 한 650원 선에서 진입해서 네. 650원 진입해서 단기적으로는 700원에서 740원, 50원까지 단기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 더 많이 빠졌을 때 진입해서 한 현재 가격까지 노리는 한 100원 정도 주당 차익을 기대하는 정도의 플레이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원전선 650원 정도에 지금 정영한 전문가는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빠져야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주가가 더 빠지면 내가 살 타이밍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볼 수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창과 대원전선 두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셔도 괜찮은데요. 저희가 아마 방송 중에는 거의 전화를 통해서 많이 상담 소화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한국카본하고 청홍컴넷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국카본 얘기 먼저 좀 해보죠. 얼마에 사셨나요? 예, 9,550원에 네, 됐습니다. 9,550원이요. 네네. 이거 사신 지 좀 되네요. 예, 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비중 들고 계시나요? 30% 됩니다. 30%. 30%요? 네네. 예. 자, 한국카본 9,550원. 중간에 한 번도 물량을 정리하지 않으셨나요?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많이 좀 떨어졌었고요. 제가 아무리 일봉을 봐도 9,000원대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사신 지가 기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680원인데 9,550원. 기본적으로 한 주당 3,000원은 빠져있는 그런 가격인 것 같은데 중간에 손절이라든가 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하신지요?
제가 이걸 이제 작년 5월 달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그 매도 시점이 언제쯤에 이 목표가는 어차피 틀렸고 예. 지금 그 흐름으로 봐서 네. 어느 정도에서 하면 그 손해를 최대한 최소한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5,000원 작년 말에는 5,000원, 5,500원까지도 내려갔었다가 올해는 또 뭐 7,500원까지 올라왔었다가 아무튼 이래저래 그냥 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이때 손절에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계속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언제쯤 일단 뭐 매입가까지는 기대도 안 하니까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그 타이밍 저희가 알려드리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마음이 좀 무겁네요. 네, 한국화보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네, 그 방송에 상담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7,000원 선이타라면은 매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그 방송을 못 보셨는가 보습니다. 네. 안타까운데요. 이 종목을 일단 8,000원까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세 이후에 8,000원을 돌파 못하면서 일단 또 조정 좀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약 반등해서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금 뭐 기술적 분석 보면은 5일 평선에 딱 물려 있지만은 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또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또 어떤 그 희망적인 것은 나로우에 쉽게 말하면은 우주 항공에 대한 어떤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좀 희망을 가져보자고는 사실 얘기를 드리겠는데 사실 다른 어떤 우주 항공주들은 이미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시세보다는 하락 쪽에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9,550원 같으면 매수가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이 종목을 뭐 손절하라 안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좀 없고요.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는 조금 기다리시면서 네. 조금 8,000원까지 오시면은 일단 8,000원 돌파 못하면 여기서는 한번 빠져나오자 이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빠져나오는 게 뭔가요? 한 번 빠져나오자는 얘기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자. 지금 뭐 비중 30% 같으면은 한 15%나 20% 정도는 줄이면서 네. 대응을 하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더 좋은 종목에 한번 시장 주도주 종목에 한번 더 가보자.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은요? 나머지 물량은 10%는 어차피 큰 비중이 아니니까 네. 가져가자. 어차피 시세를 좀 내면은 네.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매수가까지 오려면은 저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겠죠. 예,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빠져도 그냥 줄창 들고 있을까요? 저는 이 종목이 네. 만약에 6,400원 정도 빠지면은 네. 6,4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일단은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물량 전부 다. 예. 그래요. 지금 뭐 6,660원인데요. 6,400원 정도에 오면 일단 좀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셨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기다린 다음에 8,000원까지 오면은 그 정도에서는 한 물량을 지금 30%라고 하셨으니까 한 3분의 2, 20%는 정리하고 빠져나오고 나머지 10% 갖고 조금 더 힘이 있어서 올라가면은 그 10% 갖고 일단 남겨두고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6,660원이니까요. 6,400원 손절 라인을 일단 불러주시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지요? 아니에요, 듣습니다. 듣고 혹시 저 청호컴넷도 가능합니까 지금 상담이? 네. 자, 그 정확한 종목명이요? 청호컴넷. 네. 얼마에 사셨나요? 네, 요거는 14,000원에 샀어요. 이거도 시간 좀 되네요. 요것도 작년 6월에 샀습니다. 예, 중간에 뭐 그래도 뭐 1,000원대 이럴 때도 시세가 조금 그래도 있었는데 그때 왜 정리를 하나도 안 하셨나요?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요. 예, 이것도 뭐 약간은 비슷한 지금 상황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요. 14,000원에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비중은요? 20%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14,000원에 지금 사신 청호컴넷 지금 9,780원. 역시 비슷하게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차트인 것 같긴 한데 뭐 전혀 다른 기업이니까요. 또 기업이 또 유망한지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여쭤보죠. 네,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큰 이상은 없고요. 네. 그렇지만은 컴넷은 최근에 흐름에서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그 쌍바닥 구간이고요. 지금 구간은 뭐 손절할 필요는 까지는 없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좀 빠졌는데요. 네. 매수가가 14,000원. 14,000원 같으면은 조금 14,000원까지는 좀 반등하기는 좀 많이 힘들겠나. 네. 오랜 시간을 걸려야 된다. 네.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는 주식을 사셔서 가만히 두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쳐야 될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왜 12,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냐면은 12,000원에 반등했다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2,000원까지의 어떤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은 손절가는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지금 손실이 크니까 일단은 12,000원까지 보시고 11,000원 돌파해서 12,000원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손절하지 말라 그러시네요. 청어컵넷은 아까 한국카본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12,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9,780원, 12,000원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국카본 청어컵넷 상담해드렸습니다. 예, 어느덧 제가 싫어하는 10시 20분 왔네요. 오늘도 열심히 좀 해드리려고 상담 노력을 좀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해주지는 제가 못한 것 같아서 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분들은 내일 이 시간 통해서 소화를 좀 해드리죠. 전화번호 고지는 그러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02 필요하신 분들은 누르셔야겠죠. 3153-2611번입니다.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방송 중에 바로 그 종목에 대한 상담 결과물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성생명의 주가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삼성생명 3% 정도 급락하면서 11만 5천 원대까지 일단 밀려 내려옵니다. 오늘 뭐 중간에 반등할 기미는 일단은 안 보이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2,6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거래소는 1,675포인트 코스피가 한 5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의 힘으로 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잠시 후면 금통위가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금통위 변수가 크지는 않겠지만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프로그램 쪽 움직임, 베이시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따라가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